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이 2025년에 예, 발굴한 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발굴 성과 숨어있는 지식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네, 정말 제야의 고수. 지난 시간에 알래스카의 그 천연가스 네. 개발하는 사업에 예,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서 요렇게 해야 된다. 하세요라고 아주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같이 그냥 커주셨던. 입각을 시켜라. 뭐. 왜 저기 언더스탠딩 같은데 나오게 만드냐? 빨리 저분 빨리 모셔가야지. 네. 언더스탠딩 니네가 잘못이다. 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어서 음. 그 코오루 지식그룹의 권효재 대표님 모시고 예. 요즘 뭐 대선 전이라서 저런 에너지 정책 뭐 공약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안 요즘 그래도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걸 책으로 또 쓰셨네 또. 본인이 직접 쓰신 건 아니고 네. 번역하셨어요. 전기화하라,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는 책도 최근에 번역도 하셔서 예. 그 내용 좀 배워보면 우리한테도 좀 시사점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오셨습니다. 권효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정부에서 연락이 좀 갔던가요? 네, 연락을 여기저기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주로 연락의 내용은 말할 때 좀 너무 이렇게 까불지 말고 점잖게 얘기해라.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을 배울 것 같은데 예. 전기화하라. 전기화라는 게 뭡니까? 네. 전기화라는 게 휘발유 쓰지 말고 Electrify. 전기로 써라. 네, 전기화의 핵심 의미는 예. 지금 전기를 안 쓰는 거를 더 전기를 많이 쓰자. 예를 들어서 피자를 지금까지는 뭐 화덕에서 굽던 거를 전기로 굽고 그다음에 내가 휘발유차 몰던 거를 전기차를 몰자. 예. 그래서 electrify, 전기를 안 쓰던 것을 전기를 더 많이 써서 가급적 전기를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많이 쓰자. 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예. 이 책을 발굴하고 번역을 결심하고 저까지 세 명이 같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찾았던 거는 2023년이었어요. 책 자체는 22년에 나왔는데 이 책의 이제 부제가 의미심장해요. 옵티미스트 플레이북. 그러니까 낙관주의자 입장에서 우리의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책을 내게 된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어제 대선 토론에서도 봤지만 뭐 재생에너지가 좋냐 원자력이 좋냐 네. 그런 또 엄청 싸우더군요. 예. 싸웠잖아요. 사실 또 거기에 말은 안 나오지만 천연가스나 이 화석연료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웃고 계실 거예요. 야, 에너지의 실상은 80% 이상이 화석연료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예. 지금도 그 뭐 20% 가지고 내가 잘났니 얘기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러한 갈등과 논쟁은 미국이 10년 전에 우리보다 더 심하게 겪었어요. 왜 그랬냐면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체결되는 그 시점 즈음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기후 위기에 관한 담론은 지금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벌은 기후 위기나 변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 거짓말이야 그거. 네, 그건 사기야. 거짓말이고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예. 뭐 이 지구의 변화인 거고 데이터가 엉터리고 근데 지금 거의 소수파예요. 예. 소수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위기 변화를 인정하는데 예. 여기서 낙관론과 비관론 혹은 적극적인 행동파와 체념파로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화석연료 끊자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애를 학교 보내줘야 될 차는 어떻게 하고, 우리 집 난방은 어떻게 하고,
나는 좀 제철소에 다니는데 석탄을 가지고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내 생활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냐? 어쩌라는 거냐. 그렇죠. 어쩌라는 거냐?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체념파가 등장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예. 기후 위기에 대해 너무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시면 막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지구가 이거 기후 위기 못 막으면은 기후가 큰일 나고 문명이 망하는 것처럼 멸종한다. 멸종한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이 반감이 생기죠. 나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많은데 기후 위기 말고도 예. 기후 위기가 마치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너무 강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 다수파가 돼서 예.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극단론자와 부정론자와 체념론자 이 셋이 막 뒤 얽혀서 미국에서 예.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아유 뭐 결국 답이 없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아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체념할 필요 없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대안과 방법이 있다. 예. 그게 전기화다라는 겁니다. 전기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그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고 각 가구가 현재 누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후위기 관련된 책들이 돈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걸 보면 그래서 돈이 얼마 든다는 건데 내가 돈을 더 내라는 거냐 내가 돈을 아낀다는 거냐. 예.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예요. 끝에 보면 이제 중요한 11장 정도 챕터에 가게 되면 그래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전기화를 하면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있고 각 가구가 돈을 절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단계별로 쭉 논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원래 욕심은 하나는 번역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내용 상황에 맞는 책을 하나 더 쓰자. 이게 이제 원 목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하다 보니 아직 그 두 번째 책은 못 썼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하면 갈 수 있어. 네. 라는 이야기라는 현실적인 거는 솔루션. 네, 현실적인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책 내용 자체는 미국 사람이 쓴 미국의 이야기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책 내용에 보면 정치적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톤을 잘 조절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클린 에너지 발전이면 된다. 그게 재생에너지든 원자력이든 뭐 어떤 새로운 기술에 의한 것이든 간에 열려 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나도 있었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에너지 이게 전기로 만드는 건 좋죠. 전기가 뭐 깨끗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지금은 많은 석유화학 에너지를 떼서 전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여전히. 근데 그거는 한번 그 전환 과정에서 일단 또 확 비효율이 생기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기고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되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근데도 그게 유효합니까? 하여튼 네. 전기로 쓰는 건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장표 기후위기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면 중요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이제 미국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래프인데 결론은 왼쪽이 각 그 에너지 원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사용한 전 에너지와 낭비한 에너지인데 낭비한 에너지가 65%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낭비가 이렇게 많으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발전에서 32 쿼드, 쿼드가 단위인데요. 32 쿼드의 에너지를 발전에 사용했지만 그 중에 유용하게 쓰는 거는 13.3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낭비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어. 폐열로. 아,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면서 네. 주변에 열로 나가든 네. 뭘로 나가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발전 시스템 중에 석탄 발전이나 예. 가스 발전 그 자체는 이것의 환경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일단 투입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갖다 버리니 이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고요. 어. 그 대안으로 이제 얘기되는 게 이 열을 안 버리고 뭐 난방 에너지나 공장 열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열 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보통 전기와의 단계는 그냥 전기를 생산하던 시스템, 화석연료 베이스의 시스템을 열 병합으로 일단 바꿉니다. 덴마크 같은 독일 같은 곳이 1980년대, 90년대 많이 했어요.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를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소위 재생 가능한 연료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가스, 예. 뭐 농업 잔 폐기물,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에서 나오는 어떤 태울 수 있는 폐기물 예. 이런 걸로 바꿔요. 그러면은 이런 폐기물이나 이 농업 잔재물은 이 우리가 리뉴어블 하다고 평가하거든요. 그 주기가 뭐 1년이든 5년이든 기간은 좀 있지만 예. 그래서 기존 화력 발전 시스템의 연료를 바꾸고 효율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예. 그 다음 단계는 열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재생에너지 발전인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이 그 태양빛과 바람으로 바로 전기를 생산하면 예. 폐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클린 에너지의 어떤 효율 측면에서 좋은 투자는 재생 에너지라고 보는 게 뭐 예. 재생 에너지가 지금 싸다 비싸다 논의는 그 다음 얘기고요. 몇십 년 전에 재생 에너지를 이제 꿈꾸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본 미래는 그거였어요. 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은 버리는 에너지가 없다. 없지 않냐. 예, 그거였고 예. 이제 원자력은 좀 독특한 에너지인데 사실 원자력은 투입 연료 대비 버리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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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핵연료봉 예를 들면 이게 예. 핵연료봉 하나다. 예. 이 핵연료봉을 집어넣고 핵분열 발전 사용하고 2년 후에 이걸 빼내거든요. 예. 사실 이 안에 연료는 많이 남아 있어요. 어. 근데 그 운전의 안전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빼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핵연료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의 뭐 수포로밖에는 못 쓰고 폐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예. 핵분열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워낙 초고밀도 에너지니까 그걸 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폐열로 도시 난방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중국 칭다오에서 일부 시범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 우려나 대중의 어떤 우려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뭐 미래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화의 첫 번째 당면 과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거고 그 전제는 클린 에너지 생산, 클린 전기 생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지어진 천연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는 그냥 남은 수명까지 쓰자. 그런데 더 짓지는 말자. 더 새로 석탄 발전소나 네. 가스 발전소를 짓지는 말자. 예. 대신에 그 투자할 돈으로 재생에너지가 좋은 지역이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짓고 원자력이 좋은 지역이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뭐 다른 기술의 재생에너지 지열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적합한 지역이면 그런 걸 지어서 이 왼쪽에 보면 뭐 태양광, 원자력, 수력, 풍력, 지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5개를 더 늘리고 천연가스, 석탄, 석유 이런 것을 줄여가자 이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발전 순서니까.
효율이 높죠. 효율이 높으니까. 네, 효율이 높고 그렇게 만드는 전기는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매연이 없어요. 아주 만드는 당연한 과정에서. 네네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 사실 그 충청남도 해안 지역을 가면 이 날씨가 좀 흐리고 바람이 좀 적게 불면은 뭔가 이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는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 규제를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필터를 달고 하지만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오고 오염 물질이 나오거든요. 석탄 떼야 되니까. 석탄 떼야 어쨌든.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매연과 이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싸게 전기를 생산하니까 그건 뭐 제가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생에너지의 큰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전기 가격이 고정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다 하면은 설치를 위한 투자비는 들고 나서는 예. 사실 전기는 그 다음부터는 공짜예요. 햇빛이 오는데 전기가 나오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설비를 지어서 얘 전기 먹는 하마인데 설비가 투자하기 쉽겠네. 긴 시간 이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값을 고정을 하면 자기가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석탄 전기나 가스 전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값 고정이 불가능해요. 석탄을 얼마에 수입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스를 얼마에 수입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 비용을 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이제 전기 방식으로 앞으로 쇠를 뽑아내겠다, 네. 예. 고품질의 쇠를 뽑아내겠다, 미국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현대제철이 한국에서 같은 설비를 지으려면 오늘 당장 그 전기 값이 싼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10년, 20년 후에 전기 값도 어느 정도 픽스가 돼야 픽스가 돼. 돼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에너지 유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움직이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뭐 물론 이제 저는 재생에너지 이야기 원전 이야기 뭐 몇 년째 많은 사람들과 수도 없이 논쟁을 했는데 예.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 야 재생에너지가 실제로는 비싼 거 아니냐, 뭐 맞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전력망이 불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많은 논쟁들이 한국전력은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매일매일. 요즘 같은 봄날 햇빛이 쨍쨍하면 뭐 태양광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그럼 그거 맞춰서 여러 가지 조절하고 해서 예. 두 분은 혹시 햇빛 쨍쨍한 봄날에 뭔가 전기가 불안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면 또 문제라면서요? 문제라면서요? 네. 그거는 뭐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얘기를 드릴게. 그래서 이 전기화에 대한 비전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요 뒷페이지에 사실은 네. 아이고. 네. 뒷페이지에도 잘 써 있는데 보면 압도적 이점이 있다. 전기로 사용하는 게 네, 사람들이 압도적 이점이 있다. 돈을 아낀다. 환경이 깨끗해진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책의 비전과 99%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예요. 머스크요? 네, 머스크가 이 비전과 똑같은 비전을 정리해서 테슬라가 장기 계획을 발표를 한 게 2023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책 내용은 같은데 주로 테슬라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요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은 예. 테슬라가 정리한 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 세계에서 화석 연료가 80%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와 나머지가 20%인데 이 쭉 살펴보고 나니까 쓸모 있게 쓰는 에너지와 열은 전체의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낭비를 하더라. 예. 낭비를 한다. 날라가더라. 예, 폐열등으로. 예, 폐열로 예. 날아간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제 뭐 기후 위기 문제, 오염 문제, 그다음에 이 화석 연료가 전 지구에 이렇게 균등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겁이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화석연료 수입하고 의존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딱 끊기면 어. 딱 끊기면 경제는 2달 안에 붕괴되거든요. 예. 경제가 붕괴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추상적인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끊기거든요. 전기가 끊기면 아파트에 물이 안 들어와요. 아, 그렇겠네. 아파트 물 다 전기 펌프로 지금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고 내가 세수할 물이 안 나와요. 아하. 무슨 경제가 어쩌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예.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도시를 나가야 돼요. 도시 안에 있으면 죽어요. 어허. 이게 이제 그 추상적인 일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 1920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졌어요. 전쟁에.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 부속 나라들로 막 찢어지면서 그 제국을 지탱하던 에너지 네트워크, 석탄 네트워크가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중심 도시가 지금의 비인인데 비인에 10달 동안 에너지 공급이 안 됐어요. 와. 그때 수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비인에서. 어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더 황당한 거는 그 비인에서 산맥 하나 넘으면 농장이 있고 예. 농장에서는 소출이 됐는데 옮겨올 방법이 없어. 아. 철도가 안 닿는 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용감한 민족이에요. 몰빵한 거네요. 그렇죠. 화석 연료에 이렇게 심하게 의존하면서 어. 사실은 이게 막 50년, 60년 동안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았잖아요. 예. 너무 에너지가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스위치 올리면 전기 들어오고 내가 수도꼭지 올리면 물 나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당연한 게 아니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예. 길게 보면 위기는 올 거예요. 2022년에 유럽에 천연가스 위기가 왔던 것처럼 예. 낮은 가능성이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 태평양, 예. 태평양의 아시아 쪽 태평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수입이세요. 대통행이 다 금지됐다. 예.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 현재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화석연료, 소수의 화석연료 생산 국가의 전 세계 사람들이 문명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이 이 테슬라의 비전은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평가해 보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제안을 해요. 테슬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대륙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전력망으로. 그래서 각각의 권역이 어떤 권역은 해 뜨고 어떤 권역은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해가 떠서 전기 많이 나오는 곳에서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 예.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이 가운데 이 중부 지역이 세 군데 다 전기를 보내주죠. 왔다 갔다 전기를 예. 서로 교역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의 중부 지역이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아. 여기가 향후 미국의 에너지 허브가 될 거예요. 미국의 중부 지역. 그리고 더 국소적으로 보면은 텍사스의 북서부 지역. 이 지역이 이제 텍사스의 동남부는 석유 가스가 많은 곳이고요. 북서부는 바람과 햇빛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전기와의 미래는 이 미국의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기를 융통할 거고요. 야.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질문과 공격이 나와요. 예. 첫 번째는 미국처럼 천연가스가 싼데도 싼 나라에서도 저게 그렇죠. 유효합니까? 두 가지 이제 답이 있어요.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 공급에 좌우되는데 네. 이제 MMBTU당 3불 이하로는 가스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가 되면
생산업자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아, 3불 이하로는 유지되지 않고 예. 이제 미국에서 장기 전망으로 보면 물가 인상을 제외하고 오늘의 화폐 기준으로 볼 때 낙관적으로 보면 한 5불 예. 좀 비싸지면 한 6, 7불 갈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 테슬라는 어떤 분석을 했냐면 기술이 보급되고 발전되면서 미래의 원가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측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시스템은 수십 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오늘 1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것이 100원이 될 것이냐 200원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지난 10년간 설비 가격도 10분의 1 떨어지고 발전 원가는 많은 지역에서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때 미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북서부나 이런 지역은 기업하고 체결하는 그 전기 단가가 가스 발전소보다 더 싸졌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그거는 간헐적인 전기고 불안정한 전기 아니냐. ESS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ESS를 붙인 이걸 이제 P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PV 하이브리드로서의 매전 단가가 많은 지역의 가스 발전 단가보다 더 싸졌어요. 태양광이? 네. 그래서 미국은 2024년에 미국에서 준공이 돼서 개통에 이렇게 새로 접속된 발전소에 놀랍게도 98%가 재생에너지예요. 98%. 이건 지금도 싸고 앞으로도 싸질 것 같아서? 네. 와. 그러니까 미국의 재생에너지 단가가 싸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가 싸고 예. 토지를 매우 긴 기간 빌려주고요. 35년 이상도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뭐 햇빛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 편리한 그런 예. 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태양광 플러스 ESS 발전 원가가 이제 급속하게 떨어졌 상태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챌린징하는 게 뭐냐면 그 ESS 배터리 ESS는 뭐 기껏해야 4시간, 길게 8시간밖에 에너지 저장 못 하는데 예. 겨울에는 추우니까 에너지 많이 쓰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렇습니다. 계절적 변동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예. 매우 타당한 지적이에요. 예. 자료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그래프의 맨 밑에 이 하늘색, 이 파란색이 기존의 미국의 천연가스. 그 기존의 에너지 수요 변동이에요. 네. 근데 전기화를 하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력 수요로 환산한 건데 전력 수요가 거의 2배가 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전기를 미국에서 한 500기가 600기가 쓰고 있거든요. 예. 전기만 본 겁니다. 네. 근데 전기차 쓰고 집에 난방, 냉방 전기로 하고 산업 생산도 다 전기로 바꾸면 추가 수요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예. 그게 거의 지금 쓰는 것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블이 된다.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기 수요가 몇백 기가 단위였는데 미국이 그게 거의 2배가 늘어야 된다. 예. 근데 보시면 겨울에는 거의 뭐 한 1.7 테라의 전기, 1,600기가의 전기. 그다음에 봄에는 그게 한 뭐 1,200 정도 수준. 예. 이렇게 변동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 데이터에다가 얹힌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큰 편차의 그 전력 수요 변동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답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장 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생에너지를 일부러 많이 지어가지고 예. 재생에너지가 가장 적게 발전되는 순간에도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시켜 버리면 평소에 좀 남더라도 네. 평소에 좀 네. 남아서 버리더라도 네, 그렇죠. 왕창 생산하자. 이게 이제 노란색이 태양광 전기 주로 버리는 거예요. 음. 풍력은 상대적으로 미국
그 아까 말씀드린 중부 지역의 바람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예. 미국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이 초록색이 풍력이거든요. 풍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기가 나와요. 네. 태양광은 밤에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아. 태양광 전기를 많이 갖다 버리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전기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전 사업자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예. 발전 사업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저게 사회적인 비용일 거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 이걸 다 감안했을 때도 만약에 이게 더 싸다. 그럼 네. 이게 달라지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그거 붙여놓으면 간헐성이 극복되는 건 아닙니까? ESS를 가지고 내가 전기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ESS를 활용해서 1와트까지 와트 아웃까지 다 아껴 쓰겠다 예.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ESS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ESS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어떤 시점에 가게 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내가 이제 애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예.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 애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적당한 차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애 안전이 걱정된다고 해서 차를 점점 업그레이드 하다가 그냥 롤스로이스 팬텀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너무 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거. 즉 예. ESS를 가지고 모든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 긁어 모아서 저장해 쓰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가격이 맞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갖다 버리면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이미 많이 쓰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커테일먼트라고 하는데 발전을 그냥 차단하고 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게 더 쌉니까? 버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화석 에너지로 발전을 하거나 휘발유로 그냥 차를 몰잖아요. 여전히. 그거보다 저게 더 쌀 수 있어요? 중동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 이야기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한국 상황을 다시 그때는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원리적인 것과 외국 말씀드리면 중동에 최근에 계약된 태양광 발전소들의 단가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25원이에요. 예. 킬로와트아워당 25원. 예. 25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생산된 전기의 50%를 내 커텔 해버리겠다. 예. 사업자한테 그리고 50원을 줘요. 사업자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렇겠죠. 자, 50원짜리 전기를 받아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급속 충전기 등등등 해서 내 차에 충전을 해요.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에 100원에 넣어요. 예. 2배 주고. 네. 자, 전기차를 제가 샀어요. 이 신형 전기차는 100킬로와트 아워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럼 한 500km 이상 가거든요. 100킬로와트 아워를 킬로와트 아워 100원짜리 전기를 충전하면 얼마 됩니까? 10,000원 들죠. 네. 10,000원 들죠.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으로 지금 이만한 차 완충 전기 기름을 가득 넣으려면은 한 9만 원 들거든요. 예. 중동이 우리보다 전기가 싸다고 휘발유가 싸다고 쳐요. 예. 3분의 1이라고 쳐요. 그래서 3만 원이에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싸다. 3분의 1이에요. 그거의 3분의 1이에요. 자, 현재 중동의 태양광 전기 계약된 거에 50%를 커트를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전기차 충전을 하면 10,000원이면 전기차 다 채우는데 100킬로와트 아워 배터리 팩 가진 전기차. 그게 기름값이 우리보다 3분의 1인 경우에도 훨씬 싼 거예요. 전기화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요. 전기화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규모를 키우게 되면은 엄청나게 싸요. 엄청나게 싸진다. 네.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도 왜 단가가 안 낮아서 더 가격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도 배터리 만드는데도 가격이 더 비싸고 그걸 막 어떻게든 끌어맞추려고 하잖아요. 전기도 뭐 보조금 주고 싸게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업적인 수준이 화석연료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 억지로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억지로 맞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저보다는
택시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택시를 불러서 예. 이게 전기차 택시다. 물어보세요. 왜 전기차 택시를 모시느냐. 네. 주행 거리가 길면 무조건 전기 택시가 싸요. 총 비용상.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차를 하이브리드 차를 12년 몰았는데 예. 차를 이제 바꾸려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연 10,000km를 주행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차가 더 이상 비싸지 않아요. 10년을 몬다고 치면. 근데 주행 거리가 15,000, 2만, 3만 되면은 전기차가 더 쌉니다. 연료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순 차값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잖아요. 예. 물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좀 비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총 비용, 연료 비용, 여러 가지 뭐 소모품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이미 휘발유차하고 동급이에요. 동급이고 주행 거리가 길다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요소를 감안하면 저는 더 싸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중국은 어떻느냐? 중국은 그냥 액면 그대로 전기차하고 휘발유차 가격이 똑같아요. 아. 구입할 때. 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회적으로 돈을 많이 줄 필요 없이 만약에 장기 할부로 전기차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 전기차 훨씬 싸져요. 만약에 정부가 당신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장기 모기지를 해줄게 예. 하면은 너는 어차피 월세만 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화에 있어서 큰 장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비예요. 예. 네, 그거는 뭐 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든 풍력 발전기를 하든 원전을 새로 짓든 전기차를 하든 예. 집에 인덕션을 깔고 히트펌프 설치하고 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죠. 예. 사실 이제 그게 부담이 돼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질러 그냥 어.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길게 보면 무조건 이득이잖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해에 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죽겠다는데 전기화를 국가적으로 돈을 부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초기 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줘라고 예. 해서 국가적으로 막 치고 나가잖아요. 휘발유나 이런 것보다 전기차가 싸다고 할 때 그 전기의 비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경유에 유류세가 붙어 있고 전기에는 그런 게 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제거하고 전기는 그래도 ESS가 있어야 밤에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교한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연기관 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챌린징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것도 계산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면은 중형차에 이제 기름을 가득 집어 넣는다 하면 아마 오늘 가면 한 9만 원 좀 나올 건데 예.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유류세가 50%다 해서 50% 세금을 다 없애버리면 5만 원 5만 원이 원이죠. 들어요. 예. 제가 전기차 새로 샀어요. 100kWh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S&P 전기 도매 가격이 오늘 120원쯤 하는데 네. 충전기 등등등등 해서 3배를 더 주는 거로 가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0원 전기를 사와서 480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걸로 해요. 예. 그러면 동급이에요. 충전 비용이 48,000원 들잖아요. 예. 휘발유세 하나도 안 내는 거랑 어. 도매 전기 4배를 넣는 거랑 똑같아요. 연료 비용. 아, 도매전기. 네. 도매전기는 세금은 안 붙어 있는 거지만 원가 이상으로는 파는 거라고 가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480원 킬로와트아워에 480원의 전기차 충전을 해도 휘발유차하고 동급이 되는데 네. 480원이라는 게 얼마나 그럼 비싼 전기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용 전기가 너무 비싸서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190원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전기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전기 그 자체가 높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예. 이 책에 쓰여진 배경으로 돌아가면 많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 에너지 문제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잡고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텍사스만 해도 텍사스의 절반은 재생에너지를 되게 좋아하고 찬성해요. 예. 북서부. 예. 동남부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는 천연가스 많이 천연가스하고 석유로 먹고 살았으니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기화라는 것이 차분히 계산해 보면 이것이 갈 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좋거나 원자력을 하기에는 국가가 너무 작은 나라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근데 많은 나라들이 특히 미국은 더더욱 전기화의 이점과 장점이 많은데도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심하다 보니 이 저자가 책을 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납득을 못할까 해서 책을 쓴 거죠.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기 넘치는 거 얘기하다가 두 번째 이슈는 방법은 예. 수소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수소가 일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산업에서 아주 뜨거운 열로 제품 만들어야 될 공정이 있거든요. 뭐 쇠를 녹이거나 뭔가를 재련하거나 하는 예, 건데 예. 이거는 현재 기술로는 재생에너지 전기 그 자체로는 어려워요. 그렇게 높은 열 만들기가.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뭐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원자력 여러 가지 합쳐서 발전량을 대거 늘리자라는 계획이고요. 예.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바뀐 미래가 이거예요. 아까는 화석 연료 비중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서스테너블 일렉트로시티로 다 바꿔버리고 바꾸면 유용한 에너지가 70% 이상이다. 그리고 버리는 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게 더 낫고 예. 과거에 낭비하는 열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이 줄었죠. 요렇게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바꾸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20년 동안 미국이 이 화석연료라는 게 결코 공짜가 아니다. 화석연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기름을 파고 기름을 운송하고 하는 그 투자가 20년간 14조 달러였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제시한 이 미래를 위한 비전, 이 투자는 10조 달러면 돼요. 근데 이 10조 달러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투자비가 확 줄겠죠. 예. 화석연료 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석탄을 채굴하고 운송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미래가 돈도 아끼고 지구 환경에도 좋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돌아오면은 예.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쓰고 이제 문 닫는 발전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발전소라는 게 안에 부품을 교체하고 잘 이 메인터넌스를 하면은 40년, 50년, 60년 쓸 수 있어요. 네. 터빈 교체하고 하면은. 근데 30년을 쓰고 문을 닫으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계산되는 전기 원가가 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하는 발전소는 설계 수명, 예상 수명이 60년이에요. 60년을 쓰는 설비니까 60년 동안 전기를 계속 생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싸겠죠. 투자를 많이 해도 오랫동안 쓰니까 감가상각이 쫙 돼가지고 전기가 싸게 보이는데 예. 만약에 이걸 쓰다가 30년만 쓰고 안 쓰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원가가 비싼 2배 거죠. 이상 높아져요. 네. 호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때 30년만 봐요. 아. 우리는 60년을 봐요. 예. 석탄 발전소도 어떤 나라는 30년만 쓰고 어떤 나라는 60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석탄 발전소가 전기가 싸게 보일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럼 그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기후 위기나 그 지역의 환경이나 예. 이런 측면에서 과연 좋은 것이냐? 저는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전기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다시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전기화한 친환경 에너지가 싸다. 돈으로도 싸다. 그러면서 폐열이 없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60년짜리 석탄 발전소가 솔직히 더 싸다는 얘기는 혹시 아닙니까? 60년 된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하고 예. 새로 만든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하고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환경에 나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물론. 다시 도덕적인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원래의 우리 토론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과거에도 야 이게 친환경이 좀 비싸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니까 쓰자 와. 야 현실적으로 봐야지가 그동안 이제 충돌했던 건데 지금도 또 충돌이네요. 아니요. 그 갭을 음. 그래서 이제 이 논의의 타임 프레임이 중요한데 노후된 발전소의 연료 비용만 감안한 그 원가하고 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플러스 ESS의 비용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네. 미국에서도 그것은 많은 지역은 크로스가 됐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도 크로스되는 시점은 4년에서 5년 안에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화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론적으로 싸져야 되는 건데 지금 싸지는 과정에 있고 그렇죠. 지금 높은 건 단기적으로 높은 거지 점점 여기는 단가가 그리고 심지어 낮아지는 길게 보면 네. 싸진다. 수명 뭐 법적 수명 아니라 물리적 수명 감안해도 싸면 네. 그럼 다시 또 그러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업자들이 알아서 멀리 보면 싼 발전소를 지을 거고 그거는 지금 석탄 발전소가 모든 전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아닐 테니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야 할 때 석탄 발전소 지을까 친환경 발전소 지을까 결정 고민하다가 친환경 발전소로 당연히 수학적으로 지어야 하고 그렇죠. 짓고 나면 결국은 얘가 이길 테니 그건 또 역시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그거를 고민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계속 도는 것 같아서요. 그 이유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저자도 네. 말씀하신 그런 고민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을 하고 예. 책의 출발은 그래서 에너지 얘기가 아니에요. 기후 위기 얘기로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을 전기화하자. 근데 왜 빨리 하자? 왜?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가는 그 흐름과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예. 놔두면 갈 거야. 가긴 에너지 가. 기술은 바뀌었어. 어. 경제적 이유와 물리적 이유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 예. 클린 전기화로 변환되는 시간을 100년을 보고 있어요. 100년 걸릴 거다. 100년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설치될 석탄 발전소나 화석 연료 발전소가 문 닫을 시점이 언제냐. 완전히 문 닫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개도국, 뭐 인도 같은 데는 석탄이 풍부하고 인도네시아 석탄이 예, 풍부하니까 개도국에 2050년에 석탄 발전소가 지어질 수 있다. 그럼 그거는 60년 정도 쓸 거다. 예. 그러면 석탄이 싸요 더? 석탄이 나오니까요. 그 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그럼 거기는 가격 원가가 싼 거라는 말이죠. 그건 또 달라요. 뭐냐면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많은 나라들이 비싸더라도 자국 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길 원하거든요. 자국산 에너지로. 그러면 그 말씀은 수입을 덜해도 되니까. 석탄 우리 그 나라에서 석탄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원가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원가가 더 쌀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는 어떤 지역은 이미 석탄 발전소를 안 짓고 재생에너지로 바뀌었어요. 햇빛이 풍부한 인도도 큰 땅인데 풍부한 바뀌었고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기화 하려면 전력망을 쫙 깔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 여건도 별로 안 좋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면 태양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생각보다 바람도 별로고. 이제 지열 발전하기는 좋은데 지열 발전을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좀 전환 여건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마지막 석탄 발전기를 지으면 한 2100년 넘어가면서까지 걔가 온실가스 배출을 할 건데 네. 그 이후에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미래는 이 자료 그림 보여주시면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부터 한 4도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천천히 전환을 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그러니까 정부가 혹은 시민사회나 사람들이 클린 전기화를 빨리 하자라는 주장을 별로 안 하고 시장에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기화가 천천히 진행될 건데 기존 레가시도 처리해야 되고 내일 새로 만들어진 석탄 발전소는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나 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하기는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바람도 쌩쌩도 안 불고 태양도 뭐 그렇고 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발전소 짓자 그러면 뭐 원전 아니면 석탄 발전소 생각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별로 다양하게. 문제는 그러한 미래가 현실화되면은 자료 화면에 보여진 대로 약 4도 정도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질 건데 이건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6도, 7도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 현재 문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뭐 곡창지대고 어떤 지역은 뭐 쾌적하고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평균 기온 4도가 올라간다는 게 그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2018년 8월 1일 서울이 39.6도였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100년에 한 번 있을 날씨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평균 기온이 4도가 높아지면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일상이 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매년 39도, 40도, 41도 이런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때부터. 그렇겠네요. 예, 예. 기하급수적으로. 예를 들어 모든 집이 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름이 극단적으로 덥다는 얘기는요.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예. 비도 막 엄청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런 날씨가 되면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청정 에너지 전기화 전환이 현재 쓰는 에너지 시스템에 비해서 4배, 5배 비싸다. 그건 너무 저항이 심해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같은 값이거나 여건이 성숙하면 더 싸진다.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고 빨리 가자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뜨거운데 또 논의할 기회가 다시 있겠죠. 네. 예, 오늘 조금 뒤에 못한 부분도 목탄 부분 있는데 한 번 더 시간 한 번 더 모셔서 요청해서 요거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더 배워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4도씩 진짜 올라가는지도 사실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럽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몸으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여쭤보고 등등 시간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